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내용은 사실 한 5, 6분 정도 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절반으로 좀 압축했어요. 실제 전체 영상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뭐 지지층 안에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색깔에 맞는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됐고 그리고 공직자들은 특히 직업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부에 비슷해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공직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영혼이 없다, 뭐 해바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 직업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입니다.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되죠.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사권자, 최종 책임자, 대통령이죠. 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고쳐서 써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채워주어가면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죠.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죠.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기서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공직자면 그 자리에 요구되는 역량이 있으면 과거를 묻지 않고 도구를 쓴다. 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본인 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정책 과제를 위한 수단이다. 네. 같은 말인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야 가능해요. 우선은 자신감인데 공무원들을 자기가 원하는 정책 방향대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네.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이미 기초단체, 광역단체장 하면서 자신이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행정가로서의 확고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건데 이 첫 번째는 용인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쓰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기술 이전에 행정 이전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수많은 공무원들 자기를 지지하지도 않았던 공무원들을 썼다가 언제 배신할 줄 알고 네. 일을 맡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이 특징, 인사를 통해 드러나는 이 특징이 아주 독특한 건데 원래 정치는 적과 악을 먼저 구분을 하고 그렇게 구분된 아군을 어떻게 결속시켜서 네.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렇게 정치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 피하 구분을 하긴 하는데 네. 우리 편으로 반드시 분류되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하면 고쳐 쓰자. 가능하면 함께 가자.
이런 정치는 우리 정치사에서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켜보면서 이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이 대목이.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을 응원하려고 가장 보수적인 단체가 그 단식장을 찾아와요. 뭐 상가 상인들이라든가 또는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계곡 상가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네. 그 계곡 상인들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해서 적이 됐을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그룹이 됩니다. 야. 이 방식의 접근 때문인데 이거 어디다가 저런 태도를 배웠을까? 우리는 흔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네. 말하거든요. 근데 공직자를 상대할 때 그리고 그 지역의 보수단체를 상대할 때는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 다르게 상대해요. 왜 어떻게 이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결론은 시장통이다. 시장통. 화전민 자식으로 졸지에 집이 망해서 수도권 외곽에 도시 빈민으로 유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 다닌 거예요. 네. 학교 못 다니고 10대 내내 공장 다녔는데 그리고 온 가족이 시장통에서 이제 가장 밑바닥 시장통에서도 가장 밑바닥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런 걸로 생계를 꾸렸단 말이죠. 그 어린 이재명에게는 그 시장통이 우주였을 것이고 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네. 거기서 모든 걸 배웠을 텐데 시장통에 좌우가 있어요. 거기 생존하고 생활만 있는 거지. 거기서 본인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네. 본인한테 내가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괜히 행정가 이재명이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기초단체장 중에 대통령이 된 첫 번째 케이스고 앞으로도 나가기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중앙 언론이 조명해주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최근 5년간 워낙 악마로 만들어놔서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자, 간만에 명미여천가 7편 정도 됩니다. 자.